안녕하세요. 오픈시큐얼의 웹패킹 연구회 소속 이유희입니다. 이번 오픈시큐얼의 제5회 공개 배원 세미나에서 제가 다룰 주제는 TOC, TOU 레이스 컨디션 웹 취약점입니다. 실무 프로젝트를 하면서 웹에서 발생하는 레이스 컨디션 취약점에 대해 접할 기회가 있었고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자 이렇게 세미나에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발표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레이스 컨디션과 TOC, TOU의 개념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에 해당하는 취약점 사례와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TOC, TOU 레이스 컨디션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먼저 레이스 컨디션의 정의를 찾아보았습니다. 위키피디아에서 설명하는 레이스 컨디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유 자원에 대해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접근을 시도할 때 접근의 타이밍이나 순서 등이 결과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 이러한 상태를 레이스 컨디션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간단한 그림을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스템 메모리라든지 파일이라든지 어떤 종류의 공유 자원을 사용하는 프로세스 A가 존재할 때 동시에 다른 프로세스 B가 그 공유 자원에 접근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자원을 사용하는 프로세스의 순서나 타이밍에 따라 예상했던 결과와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보통 레이스 컨디션이라고 하면 심볼릭 링크를 활용한 시스템 취약점을 많이들 떠올리실 텐데요. 레이스 컨디션은 C나 자바 등 다양한 언어에서 발생하며 시스템 바이너리뿐만 아니라 웹 서비스에서도 발생합니다. 저는 여기 웹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레이스 컨디션에 초점을 맞춰보았습니다. 웹에서 발생하는 레이스 컨디션을 이해하기 위해서 TOC, TOU라는 개념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타임 오브 체크 to 타임 오브 유즈. 자원을 검사하는 시점의 차이로 인해 자원을 검사하는 시점에 존재하던 자원이 사용하는 시점에는 사라지는 등 자원의 상태가 변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시점의 차이에 대한 개념을 TOC, TOU라고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자가 웹서버에 파일을 요청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파일 요청이 발생하면 서버는 해당 파일이 서버에 있는지 없는지 존재 유무를 확인할 것입니다. 이때가 타임 오브 체크, 바로 검사 시점입니다. 파일이 존재한다면 해당 파일을 서버는 화면에 뿌려주겠죠. 이때가 타임 오브 유즈, 즉 사용 시점입니다. 이 타임 오브 체크와 타임 오브 유즈 사이에는 짧지만 분명한 시간차가 존재하는데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해당 파일에 또 다른 요청이 작용할 수 있다면 기능에 따라 파일 업로드나 또 다른 파일 조작도 가능할 것입니다. 앞에서 프로세스들 사이의 경쟁 상태인 레이스 컨디션을 설명드렸는데요. 이러한 경쟁 상태일 때 TOC, TOU라는 시점의 차이로 인해 예상했던 결과가 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저는 이 발표에서 이와 같은 경우를 TOC, TOU 레이스 컨디션이라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TOC, TOU 레이스 컨디션의 두 가지 사례를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사례는 계좌 이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입니다. 계좌의 잔액을 조회하고 이체를 실행하는 시점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여 잔액보다 큰 금액을 이체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이 취약점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A, B 두 개의 계좌가 있습니다. A 계좌에는 1원, B 계좌에는 999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이때 A 계좌에서 B 계좌로 1원의 이체 요청이 발생했습니다. 서버는 A 계좌의 잔액을 조회하여 이체 요청 금액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체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체를 실행할 것입니다. 그 결과 A 계좌에는 0원, B 계좌에는 1,000원의 잔액이 남게 되겠죠. 여기서 잔액을 조회하는 시점을 타임 오브 체크, 이체가 실행되는 시점을 타임 오브 유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정상적인 이체 트랜잭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원의 이체 요청과 잔액을 조회하기까지의 과정은 동일합니다. 여기서 서버가 잔액을 조회하여 1원이 이체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체를 실행하기 전에 다른 프로세스의 요청으로 인해 1원에 3번 더 요청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점은 이체를 실행하기 전이므로 아직 잔액은 서버에 1원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버는 모든 요청에 이체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추가로 발생한 3번의 이체를 합하여 총 4번의 이체가 실행되는 것이죠. 그 결과 실제 잔액보다 큰 금액이 이체되어 A 계좌에는 마이너스 3원, B 계좌에는 1,003원의 잔액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시연을 통해 보여드릴 예제의 소스 코드입니다.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잔액이 이체할 금액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에 이체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잔액을 확인하는 시점이 타임 오브 체크, 업데이트문을 통해 실제로 DB에 잔액 변화가 적용되는 시점이 타임 오브 유즈입니다. 이 시점의 차이를 극대화하여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슬립 함수를 사용해 1초 동안 딜레이를 주었습니다. 1초의 시간 동안 대량의 이체 요청 패킷을 보낼 경우에 어떤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지 잠시 후 시연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릴 두 번째 취약점은 바로 파일 업로드입니다. 실무에서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취약점인데요. 계좌 이체와는 달리 소스 코드를 보지 않으면 판별하기 어렵다는 취약점입니다. 파일을 읽는 시점과 삭제하는 시점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여 웹쉘을 업로드하고 실행시킬 수 있다는 개념인데요.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상적인 파일 업로드 과정입니다. 엑셀 파일의 업로드가 발생하였을 때 서버는 해당 파일의 MIME 타입을 검사합니다. 검사 결과 엑셀이 맞을 경우에 업로드 경로에 저장하고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 DB에 저장한 후에 파일을 삭제합니다. 여기까지가 정상적인 파일 업로드 과정입니다. 같은 기능에 웹쉘을 업로드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파일이 바로 삭제되지만 업로드한 파일이 분명 서버에 존재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바로 파일이 업로드 경로에 저장되는 순간부터 삭제되기 직전까지 대략 0.001초 정도의 매우 짧은 시간일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파일을 요청하는 또 다른 프로세스의 개입으로 웹쉘 파일을 실행할 수 있다면 업로드 취약점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일 업로드 취약점도 잠시 후에 시연을 통해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그 전에 예제 소스 코드를 보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스 코드를 보면 업로드된 파일의 MIME 타입을 검사하고 업로드 경로에 저장한 후에 데이터를 읽고 파일을 삭제합니다. 여기서 MIME 타입을 검사하고 업로드 경로에 저장하는 시점까지를 타임 오브 체크, 데이터를 읽고 파일을 삭제하는 시점까지를 타임 오브 유즈라고 할 수 있겠네요. 파일을 저장한 순간부터 삭제하는 시점까지 짧은 시간 동안 업로드된 웹쉘을 불러올 수 있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잠시 후 시연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두 가지 취약점을 시연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연 순서는 계좌 이체 트랜잭션 파일 업로드 순입니다.
먼저 계좌이체 트랜잭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입니다. 화면은 오시랩 은행의 인터넷 뱅킹 사이트입니다. 잔액을 보면 만원의 잔액이 남아있는데요. 1,000원을 한번 이체해 보겠습니다. 1,000원이 정상적으로 이체되어 9,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 한 번 더 이체해 보겠습니다. 1,000원이 이체되고 8,000원의 잔액이 남았네요. 그럼 이번에는 잔액보다 더 큰 금액인 만원을 이체해 보겠습니다. 잔액이 부족하다는 경고창이 발생했습니다. 계좌이체 트랜잭션에서는 이체 요청이 발생할 때마다 그 금액과 잔액을 비교하여 잔액이 더 작은 경우에는 이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비정상적인 트랜잭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체 과정에 다른 프로세스의 요청이 개입되는 상황을 보여드릴 텐데요. 현재 잔액보다 작은 금액인 1,000원을 이체하는 패킷을 만들고 반복적인 패킷을 전송하는 도구인 인트루더를 사용해서 대량의 패킷을 발송시켜 보겠습니다. 시험 단축을 위해 인트루더를 미리 세팅을 해놨었는데요. 지금 잠깐 오류가 발생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세팅 후에 대량의 패킷을 발송시켜 보겠습니다. $1,000원을 이체하는 요청이 대략 1,000번 정도로 충분히 많이 요청 발생한 것 같아서 한번 그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잔액을 보시면 마이너스 9,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잔액이 없다면 더 이상의 이체는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1초의 딜레이를 기억하시나요? 잔액을 확인하는 TOC와 잔액의 변화를 DB에 저장하는 TOU 사이에 1초 동안 무수히 많은 요청을 발생시켰고 서버는 이때 발생한 모든 요청이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결과 잔액보다 더 큰 금액이 이체 가능하였습니다. 이어서 파일 업로드 취약점을 시연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신 화면은 엑셀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급여 대량 이체 페이지입니다. 급여 정보가 저장된 정상적인 엑셀 파일을 한번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엑셀 파일을 업로드하면 서버는 해당 파일을 업로드 경로에 저장한 후에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고 DB에 저장하여 그 후에 파일을 삭제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업로드된 엑셀 파일이 실제로 서버에서 삭제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금 업로드한 파일이 업로드 경로에 존재하지 않아서 not found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정상적인 엑셀 파일이 아닌 PHP 파일을 업로드하는 경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업로드할 PHP 파일은 화면을 보시는 대로 wget 명령어를 사용해서
정상적으로 실행될 경우에 업로드 경로에 C99 웹쉘을 다운로드하는 기능을 하는 파일입니다. 따라서 파일을 업로드하고 서버가 파일을 삭제하기 전에 이 PHP 파일을 실행시킬 수만 있다면 서버에 C99 웹쉘을 다운로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먼저 지금 서버에 C99 웹쉘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C99 웹쉘이 업로드 경로에 존재하지 않아서 not found 에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에는 PHP 파일을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시험과 달리 두 개의 인트루더를 사용할 텐데요. 하나는 PHP 파일을 업로드 요청하는 인트루더 하나와 그 요청한 파일을 업로드된 파일을 요청하는 인트루더 두 개를 사용하여 무수히 많은 패킷을 발생시킬 겁니다. 무수히 많은 파일을 업로드함과 동시에 해당 파일을 실행하는 요청 또한 무수히 많이 발생시키다 보면 서버가 파일을 삭제하기 전 어느 순간 그 무수히 많은 파일들 중 한 개의 파일, 하나의 PHP 파일 정도는 실행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엑셀 파일이 업로드 되자마자 서버에서 삭제되었던 것처럼 이 PHP 파일도 바로 삭제되어 404 not found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205K 응답 코드가 발생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서버에서 해당 파일이 삭제되기 직전에 이 파일을 실행시키는 것이 가능했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한번 C99 웹쉘이 서버에 다운로드 된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C99 웹쉘이 실행되었습니다. 이렇듯 업로드된 파일을 바로 삭제하는 서버일지라도 업로드 과정에 다른 프로세스의 개입이 가능할 경우 파일 삭제 전에 웹쉘을 업로드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TOC, TOU 레이스 컨디션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세마포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공유 자원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상호 배제라는 기법이 필요한데요. 이를 구현하기 위한 개념이 세마포어입니다. 어떤 프로세스가 세마포어를 사용하여 어떤 영역에 대한 보호를 설정하면 다른 프로세스는 이 세마포어가 해제될 때까지 이 영역에 대해 접근할 수 없습니다. 결국 세마포어는 일종의 보호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 봤던 그림을 다시 보며 설명하면 공유 자원을 선점한 프로세스 A가 있을 때 프로세스 B에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세마포어입니다. 세마포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음식점에 있는 화장실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음식점 중에는 화장실을 잠가두고 손님이 요청을 해야 키를 내어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서 화장실 키의 기능은 세마포어의 기능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화장실은 음식점의 공유 자원이며 손님은 그 자원을 요구하는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인은 요청한 순서대로 손님에게 키를 주고 키를 받은 손님은 볼일을 보고 난 후에 주인에게 키를 반납합니다. 이 과정은 순서대로 세마포어를 얻고 작업을 수행한 후에는 세마포어를 해제하는 프로세스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마포어의 상호 배제 개념을 구현할 수 있는 함수가 PHP에도 존재하는데요. 바로 semget, semacquire, semrelease입니다. semget은 세마포어에 액세스할 수 있는 아이디를 반환해주고 acquire는 세마포어를 획득할 때, release는 세마포어를 해제할 때 사용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언어에 세마포어와 같은 개념을 구현할 수 있는 함수가 존재하는데요. 해당 함수를 통해 특정 영역에서 다른 프로세스의 개입을 차단함으로써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웹에서 발생할 수 있는 TOC, TOU 레이스 컨디션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